방송국에 와 있는 것 같네. 좀 창피해요. 선생님 앞에서 이런 장비를 꺼내고 하니까. 아유, 저는 동영상이 아니어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첫 낙찰에 첫 명도. 선생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선생님 여기 위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남구 주안동. 남구가 바뀌어서 미추홀구로 바뀐 거 맞아요. 맞죠? 지금은 미추홀구. 빌라 경매의 성지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가 들끓는 미추홀구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여기는 지상층 빌라고. 우선 집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이고요. 사진 작가, 작가. 프로 작가신 거잖아요. 예, 뭐 먹고 살고 있는 게 이제 직업인지 그거고, 전공도 그걸 했고 하나만 해오고 있고. 유학파 작가잖아요. 유학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아, 직장도 다니셨어요? 예, 6년 다녔어요. 직장 생활이랑 선생님이랑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직장이라는 게 포토 스튜디오죠. 포토그래퍼가 한 6, 7명, 다른 직원 한 10명 정도가 있는 꽤 큰 데였어요. 5년, 6년 있다가 혼자 독립해서 해야 될 때가 됐다. 시기가 왔다라는 걸 저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었는데 번아웃 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막 토요일도 막 일하고 일요일도 막 일하고 막. 한 20년? 그렇죠. 제가 졸업을 90년대 후반에 했으니까 너 좀 억울한 거예요. 한 1년만 좀 놀다 와야 되겠다. 쉬운 말은 뭐 재충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아, 잠깐 미국 다녀오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유럽 뭐 이런 데 생각했었어요. 예, 안 사람 별로 가는데. 그래서 없는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 놀이나 좀 보고 이제 이러다가 완전히 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일했거든요. 실습은 3학년 때부터 했고 주말에도 일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반을 출근한 적도 있었고. 쉬지 않고. 근데 후배 중에 한 명이 뉴욕에 가면 동유럽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뭐 다 있다. 남미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뉴욕이니까 어차피 뭐 한 1년만 생각하는 거면 뉴욕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생각을 바꿨죠. 71년생이고요. 54. 진짜요? 그렇게 안 보여요? 선생님? 아이고. 한 4-5살 모자 쓰고 막 안경 쓰고 이러니까 했는데 그렇지. 역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선생님 보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수업은 제가 몇 년 전에 연락을 드려서 예약까지 했었었는데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이래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년, 2년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괜찮아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려서 올 초에 다시 작가님한테 연락드려서 수업을 잘 듣고 수업 듣는 도중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까먹는다. 운 좋게 입찰 한 게 그냥 첫 입찰에 첫 낙찰이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물건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선입관을 깨부시고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동기생들도 있고 작가님들 도움 말씀 주시고 이랬던 물건에 좀 집중해가지고 불안했는데 운 좋게 받게 됐죠.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렇죠, 예. 투자와 돈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처음 인사말을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선생님이 손에 꼽는 분이라고 또 하다 생각이 보니까 좀 말이 들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기 전에 집 한번 살펴봤는데 이 집은 관리도 되게 잘 돼 있고 연식도 별로 안 된 깨끗한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뭐가 고민일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이거 연식이 언제 거예요, 선생님? 2011년 7월 달입니다. 거의 우리한테는 준신축급의 빌라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나 좀 고민스러운 게 있다. 어떤 부분이 고민스러웠을까요? 관리 차원인 것 같은데요. 금속 부분이 모든 게 다 부식이 되어 있더라. 금속 부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싱크대 수전이라든가 화장실에 수전 샤워기 부식이 되어 있어서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스덴으로 된 제품이 아닐 거고 도금된 중국산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우리 명도하고 깨끗한 집이더라도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거를 일일이 제품 사다가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손도 많이 가고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차라리 이쪽에 인테리어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그냥 다 해달라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하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저 샤워기랑 수도꼭지랑 수건장 그리고 거울 굉장히 또 놀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세면대 있는데 밑에 파이프가 없이 관이 없어가지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저런 집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거- 그냥 살았던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거 비싼 자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구하려면 또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도 네, 잘 잘 모르는 게 모르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다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울장, 세면대 변기도 그냥 아예 변기까지. 싹 바꾸는 거, 예. 그리고 샤워기까지 하면은 변기 한 20에 세면대 20에 거울장 20에 수도꼭지 이런 거 넉넉히 20만 원 잡으면 한 80만 원 정도면 싹 바꿀 수 있지 생각보다 않을까 저렴하네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싱크대 수전도 네. 뭐 같이 해달라고 하면 한 7, 80선 아래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배는 다 할 거고 등도 다 살아있어서 전기 만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도배까지 하면은 한 넉넉히 한 50만 원에 그리고 저 에어컨은 그냥 쓰는 걸로 그렇습니다. 옵션으로 저 정도는 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고민스러운 게 여기 아트월처럼 돼 있는 면이 도배지가 묻어 있는 게 아니고 핸디코트 뭐 예, 그런 핸디코트. 식으로 좀 예. 묻어 있는 것 같아서 페인트 칠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페인트를 또 요면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것도 번거롭고 예. 사람 쓰자니 비싸고 하니까 도배지 얇은 종이로 붙이면 패턴을 살리면서 맞네요. 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배지 덮는 걸로 하면은 넉넉히 한 150 아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고민스러웠던 게 이 바닥이 마루로 돼 있는데 여기 틈이 좀 벌어져 있어서 예,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저것도 사장님한테 실리콘을 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메꾸미 같은 걸로 보완을 하는 게 저 부분 때문에 네. 장판을 새로 한다거나 교체하는 거는 과한 수리가 아닐까. 동의합니다. 여기 생각했던 월세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입찰하신 거였죠? 65에서 70 사이. 그 정도 하면은 금방 나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거면 저렇게 틈 벌어진 거 그러니까 안방에도 걸레바지 있는 데가 저기가 한 네. 1cm 벌어져 있는데 네. 고민스럽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네. 그 가격에 맞게 하시면 되지 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선생님도 예술가시니까 저런 거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넘기지 못하는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네.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도 일적 드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여기다가 너무 예술 작품을 만드시진 네. 않았으면 해요. 선생님. 내가 거주할 집은 아니니까. 들어가는 수리가 많지 않으니까 입주 청소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창 트리면 먼지가 많아가지고. 청소가 지금 볼 때랑 도배하고 저런 거 수리하고 볼 때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기본 이상 정도 되는 거라면 뭐 네. 청소도 미루거나 안 하시는 방향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답답한 경향이 네. 있긴 한데 도배 정도만 해도 달라 보이는 느낌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선생님. 천장도 도배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천장은 빼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천장은 들어와서 색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음. 올려다보지 아,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혹시라도 천장 하는데 비용이 뭐 5만 원, 10만 원 차이라면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2, 30만 원 차이 나면 굳이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1년도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도배는 건물 지어지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긴 하는데 심각한 오염 자국 이런 거 아니면은 네.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천 미추홀구 주암동 지상층 빌라의 전용 면적이 20.27평. 20평 정도 되는 네, 거고 네, 네. 방 3개, 화장실이 2개. 준신축 빌라. 낙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 7,833만 원. 7,800 낙찰 받으신 건데 선생님은 유주택자죠. 그렇습니다. 주택이 꽤 많잖아요, 선생님. 걔는 아닌데 오피스텔이 조금 있어가지고 부채도 좀 있는 거죠? 조금 있습니다. 주택도 꽤 많고 네. 부채도 꽤 있으신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나요, 선생님? 대출이 생각만큼은 아닌데 괜찮습니다. 4,400 나왔습니다. 4,400 사업자 대출 받은 거. 그렇습니다. 이자는 좀 냈어요? 이자가 5.1%. 5.1%? 네. 그럼 한 달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죠? 한 달 이자가 한 18만 원, 19만 원? 어... 그러니까 그건 또 좋더라고. 또 그거 나가는 게 적어서. 예, 선생님처럼 투자금이 넉넉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해관계가 또 잘 맞았던 비율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최소 한 45에서 50만 원 잘 받으면 5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원래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세로 한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반전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오피스텔에 살다가 규제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준공후 후분양되는 오피스텔이 몇 개 있었어요, 급하게. 그걸 부동산 중개업자 분이 알려줘가지고 싸니까 지금 사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한두 개 샀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이제 월세 소득이 이제 굴러가면 좋겠다. 몇 개? 두어 개는 월세, 두어 개는 전세. 그러면 이미 하기 전에 월세 맛을 보고 계셨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지역에까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거처까지 옮기셔서 이 소액 투자에 전념을 좀 해야겠다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월세를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월세가 싸게 잘 샀다, 이거 칭찬이며 뭐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이 준공 후 분양? 그렇죠. 싸게 나온 거를 타이밍 잘 샀다 막 이렇게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잘 받았대는데 5% 6%인 거예요. 따박따박 받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5% 6%면은 다들 굉장히 훌륭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은행은 뭐 1%다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우리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또 수익률에 대해서 별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근데 작가님 수업 들으면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관찰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익률에 특화된 물건이 따로 있구나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선생님이 준공 후 분양 물건 네네. 잡으신 오피스텔이 서 있는 지역과 이 지역은 분명히 차이는 완전히 차이가 굉장한 있으니까. 차이가 네. 있다고 생각은 네, 들지만 네. 우리가 하는 어쩌면 본질은 수익률이 높은 데를 투자한다면 내 거처를 옮기면서라도 네.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 저는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 일반 매매로 했던 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엄청 잘했다라고 했는데 5%라고 그러니까. 하면 얘도 대출 비율은 좀 좋진 않았다고 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도 대출 계산한 값에서는 둔하게 예, 나온 것 같아요. 훨씬 크죠. 그래도 한 10% 후반대는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10% 후반대 수익률도 네. 좋은 편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예. 얘는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낙찰가 대비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맞아. 수익금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만 원에서 한 그러니까. 50만 원 돈은 충분히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있는 예. 집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의 송파의 예. 오피스텔과 인천 미추홀구의 지상층 빌라가 지역적으로는 차이는 꽤 크겠지만 이 수익률로서는 인천 미추홀구가 매력적이구나. 훨씬 매력적이다. 그 진입 장벽을 깨버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 할 때는 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강남에 오피스텔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 미추홀구에 빌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누구보다 멋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을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거를 깨기가 네. 저는 미치올고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멋있는 예, 동네죠. 예.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선입관과 장벽이 있는 동네가 네. 이곳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네. 저. 예. 우선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여기는 원래 계셨던 분이 세입자 특이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분이 외국 분이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 베트남 분이셨는데 아마도 부인은 한국 분이신 것 같고 남편분 이름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인은 베트남 분이셨던 그러면 그런 집이었습니다. 소통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신 지가 한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예, 한국말은 잘 하는데 아무래도 전화로 통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다행이고 이분한테도 다행이고 이분 직장 동료가 굉장히 좋은 분이 있더라고. 처음에 한두 번 빼고는 다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좀 수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수월했고 얘기가 수월하게 잘 되는데 결정적으로 작가님께서 주신 조언을 제가 따라했더니 너무 정말 스무스하게 잘 되더라고요. 부딪힘도 좀 있었나요? 고민거리도. 예, 맞습니다. 뭐 예상은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면 세입자는 배당 신청을 배당 시청을 해서 보증금이 2,500인데 그 중에서 배당금을 1,400을 받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한 1,000만 원 돈 이상은 손해 보시는 분이었네. 그동안 뭐 월세를 꽤 안 내셨고 이제 이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럼요. 안타까운 일인데 상대적으로는 다행인 경우다. 그래서 마치 저도 이게 처음인데 작가께서 준 팁이 정말 잘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당신 편의를 봐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삼자 화법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얘기가 좀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내부 사람들을 설득해서 진행이 되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때를
애를 쓰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분도 도와주고 뭐 해서 이게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돈 이상을 손해를 보시는데도 그래도 잘 맞습니다. 받아주셔서 예. 그러면 혹시 이사비가 좀 들었어요? 네, 이사비를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작가님 조언이 컸었는데 최종 금액보다는 좀 낮게 불렀어요. 밑에서 후려치셨네요. 네, 그래서 안 주는 게 원칙인데 30만 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뭐 한마디 분소리 없이 알겠다 이렇게 받으시고 통화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 저는 한 5만 원, 10만 원 더 달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강 작가님의 노하우가 아유, 되는구나. 첫 명도에서 그래도 네. 좋은 분 만나서 맞습니다. 잘 풀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첫 명도에서 이렇게 잘 풀렸다는 거는 선생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잘 보여지는 아이고. 사례가 아닌가라는 아이고. 생각도 제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넉넉히 준 편이라고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네네. 그럼 명도 기간은 얼마 걸린 거예요?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넘은 거죠. 잔금 내고 한 달 정도? 네네. 원래는 이 사람들이 한 2달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더 땡기더라고요. 모든 것이 좀 스무스하게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선생님의 앞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비도 그렇고 이사비도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날짜도 땡겨줬다 이런 전화가 계속 연락할 때마다 오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수리할 게 크진 않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해놓고 바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이랑 시장에. 부동산에도 가서 내놓지 말고요. 전화해서 그냥 내놓으시면 돼요. 진짜 금방 나갈 거예요. 욕심을 부릴 때랑 부리지 않을 때 시기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욕심 부릴 시기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비 오기 전이니까 요번 달에 이왕이면 나가는 게 베스트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요. 선생님 수익률이 갖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분 나가시면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냐 반장님? 네, 반장님이 따로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있는데 연락처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수도세를 옆집하고 같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집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매달 여기서 자기가 계량기를 보고 알려주면 거기서 내고 그만큼을 이쪽에서 이제 준다. 그 사람한테 제 전화번호 좀 전달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자기 회사 직원을 두고 있대요. 내가 원하면 임차를 줄 생각이면 가격이 맞으면 자기 회사 직원을 여기도 임차를 주고 싶다. 얼마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안에 좀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가격이 맞으면은 여기도 자기 직원 숙소로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야, 그럼 공과금 납부하고 이런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을 근데 것 더 같고. 적어지겠죠. 여기는 딱 시세가 정해져 있는 동네여서 아까 선생님 음, 말씀하신 그 금액 범위로 얘기하면 옆 호수는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평수 대비해서 얘기를 하실 건데 낮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면 선생님 그렇죠. 신경 그렇죠. 선생님도 에너지 쓰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선생님 또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아유, 저뭐 여기서 무슨 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뽑아내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좀 유연하게 맞춰 네. 가면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 너무 정말 전화 한 통 받을 때마다 네. 좋은 일이 생기고 전화 한 통 받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럴 때마다 작가님한테 감사한 마음이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만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 남들은 뭐 하나하나마다 배운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처음이니까 네. 더더욱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전화 한 통 한 통이 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다. 자주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대표님이시냐고 물어봤더니 대표는 또 따로 있고 이 직원들 이거 어렌지 하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 큰 회사인가 보다. 지금 한 것처럼 순탄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제가 좀 이미지가 안 맞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선입관이 있는 환경에 놓여 있으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또 이런 빌라에 월세로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무엇보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30대 40대였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때부터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배워
배워왔고 해오던 일들이 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화려한 거를 그런 쪽이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한 20대 30대였으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또 이것저것 더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단계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화려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실용적이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한테는 저희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작가님 비디오에서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직장 상사들이나 선배들 보고 느끼신 점이 이제 있으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10년, 20년 후의 미래 그렇습니다. 거울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래서 작가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화려함을 쫓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탑을 유지하시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유명하시게 유명하시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진작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티스트란 저는 저를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크게는 안 합니다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게 잘 못해요. 좋게 말하면은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뭐라 하기보다는 난 내가 하는 걸 한다. 예,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게 어느 한순간 서서히 이렇게 물이 마른다기보다는 어느 한순간 딱 끊기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맞는 선배들을 제가 봤죠. 탑에 있다가 갑자기 일이 끊기는.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좀 비슷하다랄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입의 편차가 굉장히 굉장히 크겠어요. 당황해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큰 수입을 벌다 보니까 네. 이 소비 수준도 많이 올라갈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단절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꽤 커져서 그게 저는 후배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한참 일하고 막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일 얘기하고 자기 아이디어 얘기하고 이제 아티스트적인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딱 하게 되니까 공황 상태랄까? 그런 것들을 제가 목격도 했고 저도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날이 올 텐데 제가 처음에 작가님 만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짤막하게 하는 시간에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화려하지 않은 동네에서 수익률을 따지고 그렇게 내세울 그런 물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왜 추구하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든가 명예와 부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거든요. 사진 찍는 일을. 예, 그렇죠. 사진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돈 안 되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 이것도 다른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메인스트림이 있고 지류가 있거든요. 사진도. 근데 메인스트림은 굉장히 다수가 원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치면 아파트 같은 거죠. 다 좋아하고 다 따라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있으면 좋은데 부동산과 달리 우리는 개개인이 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밀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딱 밀려나면 다른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재천, 뭐 중랑천, 도림천 이런 지류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지가 않더라. 메인스트림의 이미지를 추구하겠다기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선생님 업에서. 예, 많은 사람이 찾진 않지만 항상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어쩌면 저는 주로 주제로 다루는 게 반지하잖아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캐시플로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남들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타임 리밋이 있고 250대가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려면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 생각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티스트들한테 정말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티스트들한테 정말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예술가와 이 돈 굉장히 거리는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예술가는 뭔가 미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이고 돈 세속적인 거랑은 조금 이 주관을 살 소신껏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 되게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라면 뭐 화가라든가 뭐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뭐 글을 쓴다든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끊임없이 이렇게 서포팅하는 어떤 작은 지류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은 그 분야의 다른 일을 하는 자기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내가 왜 최근까지 계속 낙찰받고 투자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다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월세 현금으로 사람들이 봤을 땐 별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는 나름 실속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겉보기는 별로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질은 좋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늘려가는 정확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도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돈에 흔들리지 않고 돈을 그렇지. 신경 쓰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제 나름의 느낀 부분이 뭐냐면 돈이랑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는 건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제 나름에도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나만의 그런 예술적인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얘 덕분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지속하다 보면은 이제 얘보다 얘가 수입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월세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에서의 수입이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5년, 10년 동안 요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올라가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것 같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월세 수입, 내 현금 흐름 수입이 없으면 돈을 조금 더 쫓게끔 아까 부동산 시장으로 네.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 쪽으로 내가 가려고 노력하진 않을까? 그러면 수업할 때도 내가 영상을 올릴 때도 화려한 아파트 위주로 가면 나의 경쟁력은 조금 더 사라질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조심스럽게 맞아요. 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선생님도 어쩌면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예, 이 사진 촬영도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크게는 이제 사람을 찍느냐, 물건을 찍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또 이 안에서 또 굉장히 또 지류가 많습니다. 물건이면 무슨 제품이냐, 음식이냐, 자동차냐, 건물이냐,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사람도 사람을 찍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는 패션이냐, 포트레이트냐, 무슨 굉장히 또 이것도 아 많거든요. 그러네요. 또 예. 따져보니까 이게 많은데 저는 이제 뭐 포트레이트 이제 사람을 많이 찍는 쪽인데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프레셔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제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관심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이 퀄리티가 못 나오는 제품을 찍고 언젠가는 이게 떨어져 나갈 텐데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사진을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비슷한 비유 같아요. 사진이라고 하면 사람 찍으나 제품을 찍으나 네. 저는 네, 모르니까 네, 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는 네. 비유가 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매 부동산 유튜버 이런 거를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쟤는 아파트도 잘할 것 같고 그렇지. 뭐 공장도 잘할 것 그렇지, 같고 그렇지. 그것도 토지 같은 뭐, 부류의 예, 경매로 예, 볼 수 예, 있으니까 예. 뭐 청약도 물어보고 예. 대출도 물어보고 맞아, 맞아. 그러면은 아, 나 청약 아파트 잘 그렇지, 모르는데 그렇지. 아파트 시세나 뭐 이런 거 그렇지. 어디가 대장 아파트고 어디가 호재가 있고 맞아. 이런 건 나 재개발 이런 거 모르는데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뭐 그런 맞습니다. 질문이랑 대비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나는 인물을 좀 찍고 싶은데 제품을 찍으라면 나 저거 잘 모르고 하기 싫은데 저한테 야 너 아파트 투자해 공장 그런 투자해 거지. 하면은 그런 나 거지. 싫거든요. 거기 어차피 치워라고 내 먹을 게 없는 걸 알거든요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도 좀 사치스러운 집이에요. 이 정도 컨디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한 아티스트는요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아티스트 하면 약간 좀 4차원에서 스스로한테 몰입되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 그게 경우가 딱 있잖아요. 예술가 이미지인데. 그런 사람이 있죠. 오래 못합니다 예술. 오히려 성공한 예술가, 성공한 아티스트는요 정말 얼만큼 미쳐야지 저렇게 성공할 수 있지? 180도 틀린 얘기예요. 정말 현실적인 사고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티스트로 살아남아요. 이게 일반 생각하고 다른 전혀. 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돈이며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아트만 하는 어. 사람이야. 아마 7, 80%는 그 활동을 못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가족이나 배우자나 어떤 소프트가 있는 사람이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티스트로서 도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의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 한쪽으로 본업에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중도를 지키는 맞습니다.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흔히들 예를 드는 사람은 피카소라든가 백남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예술은 사기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술가다 그러면 하나만 보는 줄 알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래 못한다. 정말 그거 하고 싶으면 빌라를 해야 된다. 돈이 필요한 거네요. 돈이 필요합니다. 월현금을 위해 예. 돈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뭐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피스텔 쪽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하기 자신이 없거나 관심이 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훨씬 더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좀 더 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더 작가님한테 감사드리죠. 만약에 제 일 중에 좋은 게 나오면 작가님의 포션이 꽤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진짜 영광스럽네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 속에서 조금 느껴지는 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누구나 그런 게 있긴 할 텐데. 그런 또 네. 시기도 네. 있으셨을 것 네. 같고 그 생각이 사람들한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멈춰서 지난 했던 거랑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일부분의 삶의 쉼표 같은 게 저는 그 기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때 내가 멈춰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좀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1년을 외국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1년이 그냥 10몇 년이 흘렀어요. 1년만 계신 게 아니라 10년이 넘게 거기 예, 계셨던 거예요? 예. 그 미국에, 뉴욕에. 뉴욕이 이제 전 세계 아티스트가 다 모이는 아. 곳이고 거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부동산 얘기가 아, 또 예. 생각이 나는데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때 거기. 차에서 예,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예, 되게 거기 좁았다고. 칸마다 이렇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일하시다가 가셔서 뉴욕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조언을 듣고 1년 동안만 쉬면서 마음 수양도 하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네. 간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네요. 10년 넘게.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무슨 체코나 슬로벤 이런 데서 그랬을 수도 모르겠는데 뉴욕은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도 비슷한데 아주 지독한 곳이에요. 지독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가봤거든요. 살아남기가 들고 처음에는 거기서 생활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랭귀지 스쿨만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관광 비자로는 뭐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잡으면 이제 학생 비자 랭귀지 스쿨 1년을 하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 그래도 한국에서 좀 일을 좀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또 필름을 썼을 때였거든요. 네. 팀장으로 있고 꽤 오래 있다가 갔으니까 미국에 갔다니까 일을 막 주는 거예요. 뉴욕은 항상 이벤트가 있거든요. 패션 쇼도 있고 매거진에 유명인들도 있고 촬영할 거리가 돼 있으니까 저한테 일을 맡겨서 뭐 알바 삼아 하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아는 사람이 생기고 현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연결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시장도 크고 미친 사람도 많지만 재미도 있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름 어떤 그 전설적인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서 막 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욕심도 생기고 1년만 더 있을까 또 1년만 더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몇 년이 그냥 지나가지고 특히 또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와 부동산에 대해서 느낀 부분 얘기해 맞습니다. 주셨던 게 예. 인상이 되게 남아서 예. 초기 때 예. 그런 경험을 좀 하셨나 봐요? 지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소호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맨하탄이 남북으로 길쭉한데 이게 중간 밑에 거기가 옛날엔 사람이 잘 가면 안 되는 동네였대요. 우범지. 우범지대고 공장 있고 무슨 마약하고 뭐 아. 이런 사람 많은 데인데 아티스트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모여 살고 룸메이트해서 하다가 카페 예쁜 거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돈 있는 자본들이 들어와서 거기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스트 빌리지 쪽으로 동쪽으로 좀 몰려가니까 또 자본이 또 그쪽에 몰려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브루클린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스트 빌리지 처음에 살았었거든요. 네네. 브루클린도 살고 할렘도 살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네. 안 좋은 동네라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어쩌면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성수동 무슨 뭐 미추홀 이제 보니까 그 흐름이 마치 물에서 아래 위에서 이게 가는 거구나. 이거 뭐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흘러가는데. 뉴욕에 못 사는 동네라고 제가 표현을 네 맞습니다. 살다가 못 사는 동네만 있었어요 저. 경험하셨던 게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삶을
생활을 하셨는지. 할렘도 그렇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참고로 뉴욕은 늘 젊은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저를 봐도 제가 30대 초반에 갔다가 40대 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때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을 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팀을 짠 것도 아닌데 정말 글로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스트리아, 영국, 라틴, 한국 뭐 이렇게 있거든요. 뭐 뉴욕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한 명 빼고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30대, 40대 살다가 40대 넘어가고 이러면 다 지금 플로리다, 다시 텍사스, 다시 다 넘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다른 또 30대가 들어와서 채우는 거죠. 뉴욕이 그렇게 지독하고 뜨거운 게 항상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브루클린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그게 이제 성수동이 브루클린을 따라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가 이제 100년 된 공장 건데 공업도시. 그거를 유태인들이 통으로 사서 벽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렌트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거주를 하려고 이제 봤는데 와 그 충격이 한국도 지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내고 짐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식이에요. 싱글 침대 하나 있고 로프트라고 그러죠. 근데 공장이가 로프트인데 이제 천장이 높으니까 한 4m, 4.5m 이렇게 되는데 강목으로 이제 2층을 만들어요. 1층, 2층이 있는 겁니다. 유닛 안에. 천장은 낮은 천장에 낮고 2층인 거네. 천장에 서 있으면은 거의 머리가 닿을 만한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새 한 명 더 받으려고. 그게 싸지가 않습니다. 화장실을 5명, 6명 공동으로 쓰고 뭐 부엌도 그렇고 이제 이러는데 500불, 600불 하니까 한 60만 원 이상, 60만 원, 70만 원. 아, 그 침대 한 칸. 저는 그걸 이제 신발 박스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있는데 그렇게 나요. 그리고 한 20년 전 그게 가격이 15년 전, 20년 전이죠. 그때가 훨씬 쌌다라고 그러는데 너 그냥 타이밍 잘 맞춰서 한국 들어갔다. 지금은 말도 못하게 비싸다. 더 비싸. 더 비싸. 야, 그럼 고시원보다도 후진 느낌인 거네. 그렇죠. 고시원은 오미조밀 예쁘지 않습니까? 걔네들 손이 거칠어요. 그래서 예쁘게 딱딱 마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툭툭툭 세워놓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도 빈집은 없나 봐요. 별로 없어요. 비싸요. 그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을 달리해서 아예 더 큰 유닛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렌트죠. 그러니까 제가 룸메이트를 받았죠.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외 나가서 자기가 호스트 해가지고 본인은 임대료 안 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태인들도 응용한 거네. 살아남기 위해. 룸메이트를 받고 잠깐 한국 갔다 올 일 있으면 에어비앤비를 해서 방을 주고 아, 거기서 생존 본능을 많이 일깨우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에어비앤비 많이 했어요. 내가 사는 집에 방 하나를 주는 게 원래 아이디어거든요. 신기한 게 옷 행어 이런 거를 그냥 이불 포대기 같은 걸로 한쪽에 막고 나머지 써 이래도 그냥 쓰더라고. 훔쳐가지 않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힘들 거예요. 그냥 30대, 20대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재밌고 이제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이러는데 텍사스에서 목장하고 마이애미에서 무슨 서핑하고 이제 다 이게 옛날에 우리 그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자리를 다른 30대, 20대가 와서 채우겠죠. 거기서 15년 뉴욕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선생님은 목장을 운영하거나 서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을 사시는 게 아니고 계속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이렇게 선배님들을 보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하구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이게 젊었을 때도 내가 저 선배처럼 내가 그렇게 탑 라이더를 탄 적이 없는데 한국에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로 계속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월세라는 걸 이제 있는 걸 알게 되고 어디선가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공급이 되면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숨통이 트였죠. 그 사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국에 돌아오셔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단어까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스스로는 주제 파악을 좀 하셨다고 생각도 들어요. 뼈저리게 느꼈죠. 저분은 나보다 예전에 실력도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나는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아 여기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면 난 월세 현금으로 왜 필요하구나를 느껴서 처음 하셨던 게 통파의 오피스텔. 그거 꽤 많이 모으신 거예요. 몇 채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네. 4개. 4채. 엄청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한 5% 6% 되니까 대출 이자 나가고 이러면 35만 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크고 이러니까 수익률 따지니까 뭐 한 5%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왔어? 왜냐면 은행이 1%니까 저축은행 해도 뭐 2% 3%인데 2배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오피스텔 계속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님 유튜브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리는 대출 안 껴도 그거 이사가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작가님도 보이고 보이는구나. 송파의 오피스텔 매체를 하고 나서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내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맞습니다. 월세 현금 흐름 쪽으로 네. 방향을 찾다가 수익률 높은 월세 흐름을 찾게 됐죠. 그러다가 미추홀구까지 오신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예. 좀 드네요. 선생님이 과감하게 방향을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 동남쪽에 거주를 하신 걸로 알고 맞아. 계시죠? 송파에 살았어요. 네. 그 오피스텔 있던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한국 들어와서 계속 거기서만 있었는데 제가 17년에 들어왔으니까 꽤 있었고 중고등학교를 강남에서 다녔거든요. 평생을 거의 동남 쪽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촌놈이에요. 시내도 잘 모르고 서쪽은 더 모르고 이랬는데 저도 강동구 오래 네, 살아서 그렇죠. 이쪽은 올 일이 없어요. 네. 너무 멀어요. 여기. 저희 선배는 이제 필름이며 카메라가 이제 종로, 충무로 있어서 많이 다니셨다는데 제가 학교 갔을 때는 이미 강남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라 그렇구나. 종로도 좀 그렇고 강서는 더더욱 생경한 다른 맞아. 도시였는데 기왕에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아예 이사를 했죠. 구로 신도림 쪽으로 아예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오늘 오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가깝고, 금방 예. 그렇게 주거지까지 옮기셨다라는 예. 거에서 예. 선생님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예. 이 투자에 접근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공감하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온 곳이 양천구로 이사를 온 정확한 이유가 사람들이 아예 교육 때문에 절로 이제 초등학교 그치, 가니까 그치. 그게 뭐 없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있죠, 있죠. 그것도 네.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는 서울 서쪽에 좀 거주하고 네. 경기 서부 네. 이쪽에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 무대가 수도권 서부 쪽이어서 우리에 맞는 물건이 이쪽에 많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도 옮기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느껴지는 게 선생님은 이 물건 하나로 끝낼 뿐이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까지도 네. 드네요. 더 잘 찾고 싶어요. 이게 임대가 나가면 송파의 오피스텔과 이 미추홀구의 빌라가 정확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는 제 영상이나 말 듣고만 판단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아까 그 가격에 나갈 수 있는지를 피부로 또 느껴서 정확히 무게를 누구보다 또 무게를 잘 재시는 분이니까 따져보면 결단력 있게 서울 서쪽으로 거주지를 옮긴 건 다른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 동기생들도 있고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공격적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최근에 친구분들을 만나셨나봐요? 자주 보죠. 네, 대학 동창도 있고 이제 중학교 다 따로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같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지 않고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아직 현역에 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월급 많이 받고 이제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사진가로서 왕성하게 아직 활동하는 친구도 있는데 별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다가 택시 운전 기사 해서 자격증 따서 이제 그거 하지 이런 친구도 있고 아파트 경비 같은 거 알아보지 뭐지 이런 친구도 있는데 좋게 말하면은 이제 안빈낙도 같은 삶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적지 않더라고.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이런 친구들 있긴 있으나 훨씬 적어서 가장 중요한 건 노하우나 정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선생님한테 제가 감히 뭐 주제 파악이라고 단어를 쓰긴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지금 현실 속에서 바쁨 때문에 그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멈추는 시간이 있으셨구나라고 한번 가늠해 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저거는 나는 뭔 일이야 밀어놓고 지금만 살다 보니까 막상 상황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일감이 떨어지고 퇴직을 하고 노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 오죠. 긴 삶을 살아가야 할 건데 그때 경비원을 한다 택시기사를 한다 그게 잘못되고 별로다라는 개념보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본인 삶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가볍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리고 어쩌면 그거는 자기의 생각과 고민이었다기보다 남들은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이 부분도 슬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을 하나 나한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현실에서 현금 흐름이 괜찮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딱 닥치기 전에 저는 닥친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저도 느꼈고 근데 그래서 그런데 그 선배들도 그렇거든요. 술 한잔 하면 나오시 바쁘다는 거야 늘 스케줄이 빡빡하고 아마 그런 비슷한 핑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이사를 한 이유도 하나 이제 그런 게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직주근접으로. 네, 직주근접이죠. 선생님이 하시는 이 사진 작가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도 중요하다는 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선생님한테도 한 수 또 배우고 간다 아유.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삶의 경험과 지혜, 노하우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진행을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있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진행 같은 걸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